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쓰는 남자입니다. PER. 주식하는 사람 중에 PER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PER이 뭔 뜻인지 몰라도 그 주식 PER 낮지 이 말은 알죠. 이 PER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편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내용을 준비하고 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비슷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가게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이 PER을 설명한 영상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설명으로 해볼까 합니다. 국밥집을 인수하는 내용인데요. 이 인수하는 게 가장 PER을 설명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상들을 안 보고 이걸 준비했는데 비슷비슷하게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영상을 준비하지 말까 하다가도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밥집을 차리려는데 이제 새로 차리는 거는 힘들고 기존의 가게를 인수해 볼까 합니다. 돈은 두둑하게 있는데 어떤 가게를 내가 인수할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기 세 곳의 국밥집 후보가 있습니다. 순대국밥집, 돼지국밥집, 콩나물국밥집,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어떤 국밥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순대국밥집은 1년에 순이익이 5천만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이 가게를 2억 원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1년에 5천만 원이 남는다고 회계장부상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이 인수 비용을 2억 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한 4년만 빡세게 모으면 본전 챙기죠. 가게 인수한 비용 다 퉁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돈 되는 거죠. 두 번째, 돼지국밥집은 순이익이 2천만 원이에요. 그 전에 순대국밥집에 비해서 적죠. 만도 안 되죠. 그런데 인수 금액을 똑같이 2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년이나 걸리는데 본전 뽑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제껴야죠. 콩나물국밥집은 1년에 순이익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1억 원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여기는 빡세게 일하면 본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몇 년이면 본전을 찾을까요? 순대국밥집은 4년이겠죠. 5천만 원에 2억이니까. 이거는 뭐 쉽죠. 돼지국밥집은 2천만 원씩 10년 벌어야 인수비용 나오겠죠. 콩나물국밥집은 5년. 딱 보기에는 순대국밥집이 제일 효율적이겠죠. 이걸 제일 사는 게 저렴하게 가게를 사는 느낌이겠죠. 이 본전까지 찾는 비용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보면 단순히 요것만 봐서는 순이익과 이 인수하는 비용만 봐서는 이 순대국밥집이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남은 순대국밥집을 인수했습니다. 순이익에 비해서 인수비용이 싸서 그랬죠. 금방 본전 뽑을 생각에. 이 내용을 주식 투자에 적용해 보면은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그게 바로 PER입니다. 순이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만큼 되는 게 몇 배나 되는가?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순이익과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인수 비용, 그 가게의 총 비용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단순한데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PER입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나서 그거를 이 주가,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럼 PER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PER이 높으면 순이익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높네, 이거는 주식이 너무 비싸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다. 그럼 PER이 낮아지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저퍼 뭐 이러면서 그 PER이 낮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PER이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PER 숫자가 크면 지금 주가는 좀 비싼 편이다. 수익에 비해서 순이익에 비해서 좀 비싸다. PER 숫자가 작으면 지금 주가는 순이익에 비해서 좀 싼 편이다. 그래서 얘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뭐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대국밥집을 인수한 매미남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장사가 잘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2년 뒤에 망했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가장 본전을 빨리 뽑을 것 같던 순대국밥집을 인수했던 이 매미남이 2년 뒤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건 이따가 알아보고, 게다가 그 옆에서 순이익이 적으면서 인수 금액만 비싸게 불렀던 돼지국밥집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확장을 했습니다. 완전 뒤집어지죠. 순이익은 2천만 원에 2억을 불렀던 이 싸가지 없었던 돼지국밥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순대국밥집은 분명히 아까 전에 순이익과 인수 비용만 봐서는 좋아 보였는데, 첫 번째로 이전 그 순대국밥집을 운영할 때 그 사장은 뭔가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맛도 없고 뭐 그래서 몇 년째 매출이 아주 떨어지고 있었어요. 매출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싸게 내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였죠. 이전엔 장사가 잘 됐었는데 너무 줄고 있어서 싸게 내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그 순대국밥집은 엄청난 빚을 끌어다가 광고비나 이런 걸로 부어갖고 매출을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놓은 거예요. 뻥매출이죠, 뻥매출. 그러면서 순이익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빚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 빚은 그 주인이 안고 갔겠지만 그래도 순이익과 인수 비용만 놓고 비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끌어다가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즉 부채, 빚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세 번째로 매출도 대부분 외상이었던 거예요. 순이익이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외상이었던 거예요. 매출의 대부분이 많이 외상이고 손님들은 또 연락도 안 돼요. 그 외상진 손님들은. 그래서 전부 다 외상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뻥매출이었던 거죠. 게다가 옆에 그 돼지국밥집은 메뉴 개발을 엄청나게 해서 순이익이 몇 년째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 않게 그렇게 비싸게 불렀던 거죠. 순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었으니까. 다시 주식 투자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PER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좀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랑 딱 순이익만 놓고 비교를 하니까 그 순이익도 회계 장부상에 있는 순이익이기 때문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실제 현금이. 그래서 현금이 충분히 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PER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부채로 땡겨와서 그 매출을 만들어낸 건지, 그러면 부채가 많다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좀만 회사가 힘들어도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이익이 증가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 수가 없죠. 딱 그 시점만 놓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순이익의
증감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만 따지는 PER로는 이 주식의 가치를 매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긴 해요. 순이익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 싸다. 하지만 숨겨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회사의 부채와 재산은 괜찮은가? 이 재산을 알아보는 게 바로 PBR이죠. 재무제표. 아까 전에 이 PER은 그러니까 순이익, 이익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를 이용합니다. 근데 PBR이라는 지표, 이거는 이제 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 자산 가치들에 대해서 주가와 비교한 건데,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좀 봅니다. 회사의 현금은 적당히 있는지, 이거는 PCR이라고 해서 현금 흐름표로 이 기준을 잡아서 주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이라 그러죠. 순이익은 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딱 PER 하나만 딱 놓고 요거 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싸지만 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주가가 폭락을 해서 그래서 저렴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CR과 PBR을 모두 따져보고 주가와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럼 PR은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 이강현 선생님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재무제표로 좋은 주식 고르는 법,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 PER 수준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높았던 거, 낮았던 거,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경쟁사의 PER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냥 그 경쟁사는 지금 20이에요. 근데 나는 원래 한 40에서 지금 30으로 떨어졌어. 물론 이거 다 높죠. 근데 3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낮다 이러고서 살려고 했는데 경쟁사는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의 PER도 확인을 해보고, PER이 너무 높다,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가격이 높은 거예요, 수익 대비. 근데 예외가 있죠. 아까 전에 돼지국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주식들은 예외입니다. 이것들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PER이 높아져요. 왜냐면 수익 대비 시가총액인 PER인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사니까 수익은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쫙 올라가 버리니까 이 성장주들은 PER이 좀 높죠. 그거를 좀 봐주는 추세예요. 봐줘요. PER이 높아도 성장주니까. 근데 그만큼 성장주는 한번 흔들리면 완전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 가치 투자자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항상 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런 증가율들을 같이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PBR과 PCR과 EPS 증가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 EV 에비타와 그 ROE, 이것들을 같이 따져보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알아봤는데 내용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 나름은 최대한 쉽게 PER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졸리셨다면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